이 갈척산은 대단히 유명한 산이죠. 그러니까 사기 하본기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조이, 제 조자 쓰고 우리 민족 이자 써가지고 조이의 피복은 갈적을 끼고 그 다음에 바다로 들어간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 대한 주석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공안국은 해변에 있는 산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그 주석에 그 유명한 태강기르기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척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그 갈척산 지역이 낙랑군 수성현 지역이고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지역이라고 이 태강기르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국회에서 19대 국회에는 동북아 역사유곡 특위가 있었잖아요. 그 특위에서 그 구절 이야기하니까 이제 강단사학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태강기르기 자체는 전해지지 않아요. 서기 280년에 한 거니까 벌써 이제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그 책을 또 가짜로 몰길래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한국에서나 통하지. 태강기르기는 사기뿐만 아니라 삼국지 주석에 대단히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원사료는 전하지 않지만 책 자체는 전하지 않지만 여기저기 사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러 중국의 정사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 그 내용 갖다가 어디 외국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 당신 학자로 대접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척산을 중국에서 부르기를 구둥황제산이라 그래요. 9명의 황제가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올라간 사람이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하고 나서 자기 땅 어디까지인가 가보잖아요. 그래서 동북쪽 끝까지 온 곳이 이 갈척산입니다. 그 다음에 진시황의 아들인 이세 황제 호해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무제가 태산, 산동성에 태산 있잖아요. 태산에서 봉선을 하고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게 봉이고 땅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선이잖아요. 그 봉선을 하고 바닷가를 따라서 쭉 와서 갈척산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요소로 갔다가 저 북방 구원까지 갔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조가 오한을 공격하러 이제 이 갈척산에 올라갔는데 이 조조가 그 당시 공격한 기록을 보면 조양을 공격했다 그러는데 지금 중국 고대사는 지명이 상당히 지금 동쪽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유명한 삼국지 연구가가 조조, 유비, 손권의 흔적을 찾아서 중원각기를 다닌 책을 썼는데 지금 그 조양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흔적이. 그거는 서쪽 지역을 갖다가 나중에 요동의 개념이 동쪽으로 확대되면서 확대된 그런 개념인데요. 어쨌든 조조가 오한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호가 오한산 선비산으로 옮겨가면서 송내에 쫓겨 오한산에 옮겨간 선비족의 일파는 오한이라고 부르고 선비산으로 옮겨간 일파는 선비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몽골족의 전신이에요. 오한을 격퇴하러 갔다가 갈척산에 올라가서 독림갈척 이관창해라는 유명한 시를 씁니다. 동쪽으로 갈척산에 임해서 창해를 바라본다라고 해서 그 창해가 지금의 이제 발해를 뜻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갈척산 올라가시면 발해가 흐릿하게 보여요. 옛날보다 상당히 이제 해안선이 욕지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북위 황제들이 올라요. 북위도 이제 선비족이 세운 나라죠. 북위의 문성제가 올라가지고 산에서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갈척산을 낙유산으로 이름 바꿔라 그러죠. 들길낙자에 들길유자 해가지고 황제가 여기 와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이름을 낙유산으로 바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양제가 오르고 장태종이 오르고 주로 이제 갈척산에 오른 인물들이 고조선이나 고구려를 침공하는 게예요. 한무제가 그렇고 수양제가 그렇고 장태종이 그렇고 주로 이제
고조선을 침공하는 이제 그런 임금들이 올라가지고 9명의 황제가 올랐다 그래서 이제 구중 황제산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식민사학은 워낙 공부 안 하니까 식민사학 쪽은 그냥 뭐 낙랑군이 평양이다라고 하니까 이병도가 낙랑군 수성현을 갖다가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비정해놨잖아요. 숫자 하나 같다고. 그러니까 낙랑군 수성현하고 황해도 수안군하고 숫자 하나 같다고 그걸 갖다가 이병도가 그렇게 비정해놓으니까 그걸 갖다 지금 학자들이 그냥 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병도 굴에 갈석산이 어딨냐 하니까 황해도 수안에 보니까 요동산이라는 산이 있던데 거기가 갈석산이 아니냐 하고, 그럼 만리장성은 어딨냐 하니까 수안에 보니까 그 방원진 석경이 있는데 그 방원진 석경이 만리장성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고대사학자들은 다 이 삼류 소설가들이지 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저 갈석산에 이제 가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갈석산이 이제 조금 가시다 보면 붉은 갈색의 산들이 연이어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연산 산맥인데 북쪽으로 쭉 산맥이 이어져 있죠. 그 연산 산맥이 그 우리 동이족하고 이쪽에 한족을 구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중원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물론 동이의 시절로 치면은 전부 다 우리가 가리 이제 요소 문명이 다 동이족 문명인 것처럼 다 동이 문명이지만, 그 다음에 중원의 통일왕조가 들어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진나라, 한나라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중원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국정 역할을 하는 산이 이 연산산맥이에요. 우리가 한국 상고사 공부하다 보면 그 화의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화의. 여기는 자기네를 화라 그러고 다른 민족을 전부 다 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면 공부는 전부 다 의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하잖아요. 중국이 언제 생겼겠어요? 중국이란 명칭은 처음에 하은주 하잖아요. 3대 하은주라고 할 때 사실 하은주가 전부 다 이인데, 나중에 주나라 사람들이 낙양의 도읍을 삼잖아요. 그런데 낙양을 보면은 황하가 쭉 흐르다가 아래로 확 꺾어 내려가요. 내려가서 낙양 북쪽에 걸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바다로 빠지는데, 그래서 낙양 중심한 그 지역을 갖다가 하락이라고 합니다. 황하에서 하자를 따고 낙양에서 낙자를 따가지고 하락지구라고 하는데, 그 낙양 중심의 그 지역을 주나라 사람들이 천하지중 해가지고 천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시작이에요. 별로 큰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이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자기네가 하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난번 에피소드가 저희는 뭐 10대 말 20대 때 이제 공부 같은 거 거의 안 했어요. 저희 친구들은. 그러다가 한번 20대 후반에 부산에 한번 놀러 갔는데, 부산에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나라 표준어는 경상도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이 20년 가까이 했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또 했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다음에 모여갖고 앞으로 서울 말씀을 때려 죽일게요. 그랬는데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최근에도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이 주나라는 서희예요. 서희인데 자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화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중화 개념이 생기는데요. 중국의 고대사, 상고사 하는 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중화할 때고 하화족이라 그러죠. 하나라에서 하자 따고 저 삼사성에 가면 화산이 있는데 화산에서 화자 따가지고 하화족이라 그러는데, 하와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이라는 글자는 갑군문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하면 오랑캐 아직도 사전에 그렇게 써놓죠. 그게 한국이 아직까지 한심하단 건데요. 그 이자를 뭐라고 바꿔야 돼요, 사전에서? 그래, 이 민족이 그렇게 바꿔야 되죠. 우리를 가리키는 거니까. 전부 다 이인데, 주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낙양을 중심으로 동이, 서용, 남만, 북쪽 이렇게 나눠서
달리 부른 것이 다 같은 하나의 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동이족 답사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다니는 데가 다 요소 문명이다 동이족 문명인데 중원의 동이족도 문명들이 있어요. 신석기 문명들이죠. 신석기는 바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의 동이의 신석기 무지하게 많은데 지금 중국에서 자기네 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석기 문명이 빵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연이라는 옛날 북경대 교수하다가 국공내전 때 장개석을 따라서 대만에 가가지고 대만 국립대 총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하 동서설 이런 책을 썼잖아요. 이는 동쪽에 있었고 동이고 하는 서쪽에 있었다. 그런데 그 하가 두 나라 말하는 건데 그것도 서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통용되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요즘은 중국에서 이화라는 제또래의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하 선우설 해가지고 이가 원래 있었고 하가 저 중앙아시아에서 총동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결론은 이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을 지우지 않으면 중국 동북공정이고 뭐고 국가공정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국가공정에 가장 신경 쓰는 나라가 한국인이라 딴 데는 덤빌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중국에서도 한국 학자들을 상당히 신경 썼는데 보니 조금 알아보니까 이 한국의 이 주류 학자들이 자기네보다 더 중화주의자들이네. 그래서 요즘은 중국에서 별로 국가 차원의 도발은 안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저희의 현실인데요. 저 갈격단을 보면은 만리장성하고 종료한데 원래 만리장성을 새로 싼 게 아니라 연나라 연장성이 있고 조나라가 쌓은 조장성이 있고 제나라가 쌓은 제장성이 있고 여러 장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만리장성은 진수왕이 이제 중원통일하고 난 다음에 호를 막기 위해서 자기 큰아들하고 부소하고 그 다음에 몽염장군에게 쌓게 했는데 연나라 장성을 조금 이어서 왔는데 요동까지 쌓다 그래요. 요동. 이 지역이 요동이라 그랬죠. 그리고 산해경에는 진수왕이 만리장성을 짰는데 서쪽은 임조에서 임조가 저 감속성인데요. 임조에서 동쪽은 갈적까지 쌓다. 그러니까 한 사료에는 임조에서 요동까지 쌓다 그러고 또 한 사료에는 임조에서 갈적까지 만리장성 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갈적 지역이 바로 요동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중국 자료들을 보면은 다 낭당군도 뭐 이쪽 지역, 사실 요동도 이쪽 지역, 그렇게 넓은 지역, 그 낭당군, 요동군 이쪽 지역들이 다 이 일대에 같이 뒤섞여 있던 그런 지역들인데 우리가 찾는 어디가 어디인지를 찾는 정확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걸 하려면은 사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연구비를 대폭 줘서 몇십 명의 학자들을 연구비를 줘가면서 특히 중국의 지리지들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각자 자기론 써가면서 자기가 시간 내가지고 쭉 연구해서 발표하면 식민사학자들이 엄청 욕하고 이런 환경이니까 위치를 찾기가 힘들죠. 이제 조금 더 가보시면은 이제 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갈적단에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2박할 때가 이게 나나 근처에 난조 고성을 조성해놨어요. 나나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하와 요수를 구분해야 돼요. 또 옛날 자료는 전부 다 요수로 나오지 요하로 나오지 않아요. 요하는 지금의 그 요능성을 흐르는 강을 갖다가 요하라고 하는데 그 수경에 나오는 요수를 쭉 분석해보면 다 지금의 나나를 갖다 설명하는 거고 지금의 이름은 나나고 과거의 이름은 요수인 그 강과 이 갈적단이 우리와 중원의 통일 국가가 들어섰을 때 그 가르는 우리 고조선을 가르는 중요한 그 지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쉬시다가 할사산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질문을 하나. 네. 폭파하고 역수에 있는 갈석산하고 지금 가는 갈석산의 차이가 뭔지 좀 봐요. 지금 갈적단이란 이름을
정확하게 뜨는 데는 찬동성 무채연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학자들이 자꾸 이제 낙랑군이 하북산 그 고정시에 있었다고도 자꾸 주장하는데, 저는 중국사의 기초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그 고정시 저희가 답사자 가봤어요. 거기 평야지대고, 고정시가 낙랑군이란 이야기는 그 지역이 위만조선의 도읍지, 그 다음에 기자조선의 도읍지, 그 다음에 낙랑군, 이게 다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먼저 거기가 낙랑군이면은 진나라가 통일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도가 그 현지가 보니까 거기는 이수라 그래요. 우리가 무역할 때 역자를 현지는 이수라고 부르는데, 그 역도가 왜 유명하냐면 그 연나라 태자 단이 진시황, 나중에 진시황이 됐지만 진왕 영정이 그 육국을 무너뜨리니까 이 진왕을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자기 형가를 쓰잖아요. 그래서 형가에게 진시황을 죽이자라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형가가 좋다. 그런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독항의 지도를 나한테 달라. 독항이 그 일대의 연나라의 아주 핵심 지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번이기에 목을 달라. 그러니까 번이기가 진나라에서 망명한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항의 지도는 둘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망명한 장군은 어떻게 주겠냐라고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형가가 번이기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번이기가 알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자기 목을 베요. 그래서 그 독항의 연나라 아주 핵심 곡창지대인 독항에 지도하고 번이기의 목을 가져가니까 진시황이 만나주는데,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진무양이라고 진계의 손자인데, 진무양 요게 뭐 10살 때 사람을 죽여가지고 진무양이 죽음을 쳐다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데, 이 진무양이 용감하다 그래서 데려갔더니 진무양이 진시황을 보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쟤왜 저렇게 떠냐 그러니까 형가가 아주 천놈이라 무서워서 그럽니다 라고 하다 거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칼로 찔렀는데 결국 이제 빗맞아서 죽잖아요. 진시황을 못 죽이고. 그러니까 진시황이 화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연나라를 정벌하러 가니까 연왕희가 도망가다가 자기 태자단의 목을 베가지고 진시황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도 진시황이 끝까지 공격해서 서기전 222년에 연왕희가 우리가 오늘 그 저녁에 주무시러 갈 요소 나라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체포되면서 연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대까지 진나라가 다 장악했는데 그 한참 아래에 평야지대를 갖다가 진나라 한나라가 장악을 못해서 거기에 계속 낙랑군이 있었고, 또 저기 태양산 근처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갈석산이라는 등 저는 중국사 기초를 너무 모르면서 이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연나라 북경의 연나라 유적들을 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 한나라가 통일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북경까지 상당 갔는데,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강역이 어디냐? 그건 이제 중국에서 진나라, 한나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최소한 무슨 보나 이기는 정도로 가야지 우리만 옳다고 우리끼리만 주장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사료를 써놨잖아요. 진시황은 자기 진시황 본기에 보면 22년에 시황의 갈석산에 가가지고 연나라 사람 호생에게 선문 고서를 탑재하고 갈석문을 새겼다. 저 선문과 호세가 다 조교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 장생하려고 이 갈석산 와가지고 신선들을 찾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세 황제가 황제의 뒤를 이은 다음에 서기전 209년 봄에
동행 9년, 동쪽으로 9년들을 갔을 때 또한 갈석산에 이르러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다 남쪽으로 해서 세계에 이르러고 그 다음에 김시황의 그 갈석산을 새기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무제 유철이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제 조선을 침략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조가 이제 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한을 공격하러 왔다가 여기 이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진나라 현재 사마의가 이제 경초 2년에 사, 금우, 호준 등 고기 4만, 금우와 호준 등과 함께 보병과 기병 4만을 거느리고 발자 경사에서부터 북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고죽을 지나서 갈석을 넘어가지고 사천 묘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이 문성계가 또 갈석산에 올라가지고 창해를 보고 그 다음에 군신들하고 산아래에서 크게 이제 잔치를 베풀고 갈석산을 아까 나규산이라고 이름 바꿨다 그랬잖아요. 나규산이고 그러니까 요인물들은 다 이제 이 선비족들이에요. 북제 문산제가 또 천보사면에 올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양제가 여기 친정 고려, 직접 고구려를 정벌할 때 24군을 나누었는데 이때 갈석산에 올랐다는 거고요. 장태종도 고구려 정벌할 때 낙양에서부터 와가지고 올랐다는 거예요. 이때 사마이가 정벌하는 거는 이 일대를 갖다가 공선씨가 장악해가지고 공선도 공선강 이쪽 집안이 장악해가지고 나중에 그 공선연이 연나라를 수립을 해요. 그러니까 위나라에서 이쪽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해주면서 제후로 인정했는데 내가 나라 세우고 황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사마이가 여기에 이제 경초 2년에 공선연을 공격하러 오니까 고구려 그 동천왕이 군사를 또 보내가지고 양쪽에서 협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선연이 이 칭제, 황제를 자칭한 지 1년 만에 양평성에 죽는데, 우리 왔던 노령, 거기에서 죽는데, 삼국지에 보면은, 거기서 공선연의 목을 베고 1천여 명의 목을 다 베는데 이로써 요소, 요동, 낭랑, 대방이 다 평정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공선연의 목을 뱉는데 대방이 황해도면 황해도가 왜 평정되고 여기서 목을 뱉는데 평안도가 왜 평정되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그 주요 역사학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사료를 안 봐요. 이 삼국지의 이 내용은 상당히 유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마이가 이때 군권을 장악해가지고 나중에 위나라로부터 선양받는 형식으로 이 진나라를 세워갖고 사마이 뒷대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거거든요. 진수양이 동이족이란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진수왕의 이름이 영정이라고 썼잖아요. 네. 영씨의 원 조상은 소김천씨예요. 우리가 김유신도 보면 소김천이라고 돼 있죠. 그 소김천씨에서 나온 성씨가 진나라, 영씨가 진나라 왕성인데 조씨도 저 소김천씨에서 나와가지고 같은 뿌리예요. 이 조씨는 저 영씨에서 갈라졌는데 그래서 저 장평대전이라고 전국시대 색을 건넌 사건이 있는데 그 대전에 진나라 60만, 조나라 40만이 붙어가지고 조나라 40만 군사가 죽으면서 이제 진나라가 중원을 통일하게 되는데 같은 동이족, 같은 집안끼리 목숨 걸고 싸운 거라니까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이 4명은 전부 선비족이에요. 수양제하고 장태종도 전부 다 선비족이에요. 우리가 이제 역사 정상화를 하려면 그 종족 민족주의를 완전히 우리가 기치를 걸어야 했구만. 그래야 중국 사람들이 꼼짝 못하지.
선비족들이 다 우리족이었다. 다 수양제, 장태정 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북제 저기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다 동이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라, 너 나라 다 동이족이니까 여기 여기 동이족 아닌 사람 누구가 동이족 아니에요? 지금 동이족 아는 사람은 없네, 없어. 저희 한나라 유방은 너무 한미한 가문이라 동이족이 뭔지 알 수가 없어. 기반이 조금 있으면은 계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 유씨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성씨도 없는데 자기 어머니가 유혼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한미해가지고 어머니 성씨를 딴 거라 알 수가 없어요, 되게.